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R 분석이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구조적 안정기 돌입이라는 제목의 이마트 종목 리포트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어제는 식품 유통 업종 리포트를 시작으로 이번 주는 좀 이쪽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자,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리포트는 3월 5일자 따끈따끈한 리포트인데요. 하나투자증권의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의 최신 보고서인데요. 제가 어제 음식료 유통업종에 대한 스몰캡 리포트를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중에 이마트인데요. 이마트는 지난 12월 24일 제가 21년도 올해 꼭 챙겨보아야 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마트, CJ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를 찍어드리면서 그중에 한 기업입니다. 구조적 안정기 돌입이라는 제목의 리포트, 어떠한 의미와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목표 주가는 22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긍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5가지 정도의 포인트, 꼭지를 찝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설 연휴 기점으로 한 빠른 오프라인 회복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펜트업 수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전 및 가구 매출 기여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비수익 점포 폐점으로 인해서 수익성 향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SSG.com이라고 하는 쓱닷컴 적자폭 감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온라인 식품 관련 섹터의 고성장이 이쪽 쓱닷컴을 비롯한 쿠팡 상장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도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번째로 자회사 편입 효과에 따른 이익 기여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이유들을 들면서 목표주가 22만 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분기 총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 총 매출액 5조 9천억 원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14% 증가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영업이익 또한 9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상승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짚고 있는데요. 조선호텔 오픈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과 카지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백신의 공급, 그리고 외부 활동 증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비용만 들어가고 있던 분야죠. 호텔 관련된 업종은.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으로 이제 호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여행업계도 함께 동반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중부에 있는 조선호텔 앞을 좀 지나다 보면 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주차장의 주차 대수나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제가 휴가를 다녀오면서 제주도에 있는 여러 중문단지에 있는 호텔들을 보았을 때에도 풀부킹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조선호텔 관련된 업종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매출이 다시 올라와주는,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으로 익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역삼역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 있는 그 부지죠. 그곳에서도 뭔가 일정이, 일이 예정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기대감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푸드, 이마트24, 쓱닷컴 등에서 고른 수익성들이 이마트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 증대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강하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쓱닷컴이라고 하는 이제 SSG닷컴이죠. 오픈마켓 진출로 레벨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식품 부문 경쟁력을 조금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품군,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셀러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마켓, 온라인 플랫폼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성장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곧 이어서 신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활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이슈, 이제 3월 11일 상장을 앞두고 있죠. 뉴욕 증시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 쿠팡에 대비해서 쓱닷컴 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현재로서는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인 기대감을 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쓱닷컴 같은 경우 오픈마켓으로 확장되었을 경우에 이마트라는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를 해서 O2O 전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오픈마켓으로 많은 셀러들이 참여를 하고 신규 고객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이마트 매장과 연계해서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포인트로 초점을 맞춰서 시너지를 꾀한다면 분명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매출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다른 타 점포들이죠. 뭐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이런 점포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점포 수를 대폭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쟁하던 업체들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점포 수를 줄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물 매각을 하고 이마트가 있던 건물은 매각했지만 그 안에 이마트는 그대로 남겨놓고 다시 재계약, 임차를 함으로써 이마트 점포수는 절대 줄이지 않겠다라는 전략이 어느 정도 빛을 발할 때가 1분기부터 혹은 지난 4분기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롯데마트나 홈플러스가 없어진 곳에서의 이마트 점포의 매출이 지난 대비, 경쟁했던 시절 대비 10%가량 상승해주고 있다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마트는 아직까지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마트의 실적과 컨센서스 추이입니다. 20년도 매출액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22조부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영업이익은 2,372억 원으로 20년도 57% 증가한 부분입니다. 21년도도 이제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1분기부터 총 매출 이익률입니다. 25%, 26%, 26.4%까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YOY 이제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25%, 26.4%, 꾸준히 25% 이상을 조금 증가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성장해주는 모습인데요. 19년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조금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제가 집중해서 보는 부분이 21년도 1.7%까지 영업이익률이 성장해 주는데요. 20년도는 0.8%, 그리고 올해 이제 지난해 1.1%, 그리고 올해 1.7%까지 좀 상승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미에 기술적 분석을 함께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신다면 아직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대형마트에서의 구매 건수와 구매 단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 그래프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매 단가 측면에서는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뚜렷하거든요. 코로나19의 진정세, 그리고 이어서 외부 활동의 증가, 고스란히 이마트의 매출과 이익으로 반영될 전망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마트에서의 대형 가전과 그리고 문화상품권 쪽에서의 상품군 쪽에서의 매출액 증가도 조금 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도부터 이제 저점을 찍었습니다. 20년도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빠르게
상승폭 플러스 전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년도 10월 달까지 급속도로 성장해줬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측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식품 시장에서도 성장률은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SSG.com도 또한 이 취급고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읽히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수혜감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했으면 좋을 텐데 워낙 시장에 많이 저도 소문을 냈던 그런 부분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서 포스트 코로나 영업이익 증대, 매출액 증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진정세 이후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스타필드에서 외부 활동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 이렇듯이 매출 증대 포인트들이 다양하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이제 스몰캡 리포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할인점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반사수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력 경쟁사 할인점이 구조조정, 폐업을 했죠. 폐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효과가 이제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폐점한 점포 주변의 매출 성장률이 뭐 전년 대비 또는 그 경쟁할 때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키움증권 리포트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25만 원을 산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랑 삼아 말씀을 드렸던 그런 포인트는 제가 12월 24일 이날 내년도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렸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도 워낙 기분 좋은 일이었고 가족분들도 좋은 수익률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해 가고 계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쯤 우리는 다시 이마트를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워낙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마트 차트를 긴 하락 이후에 횡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차 추세선을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추세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세를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금 포인트들이 나오는데요. 그 포인트들마다 일부 하락 조정들이 나왔습니다. 상승 후 하락, 그리고 상승 후 하락, 그리고 또 상승 후 하락.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금 너프하게 상승 후 하락, 상승 후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이때마다 이 추세선에 닿아지는 모습들, 매수 타이밍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구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 따라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함께 지수 조정이 나올 때 그때에도 매수 포인트가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리포트마다 목표 주가를 22만 원 그리고 25만 원 이렇게 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1년 또는 2년 장기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따졌을 때에 나오는 목표 주가지, 당장에 나는 19만 원 언저리에서 25만 원까지 들고 가겠다라고 덥석 매수를 하셨다가는 일부 이제 차트상 분석을 해보면 횡보하는 기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셔서 지금 정부점 권역에서 19만 원, 18만 원 위에서는 일부 횡보 기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년도 1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분기까지도 실적의 성장성들이 확인되면서 점진적 우상향, 지금 이 추세선의 각도만큼 일부 이제는 완만하게 상승해주는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숫자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포인트들은 여러 리포트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수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외부 활동 증가에 따라서 스타벅스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그리고 스타필드에서
타 점포는 폐점을 했지만 폐점을 하지 않고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이겨낸 이마트에서 곳곳에서 이제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즉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 온 기업이다라고 좀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는 마시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을 해보는 그럴 담력이 있는 기업, 접근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단숨에 오를 기업은 아니다, 이제는. 그런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유념하셔서 이마트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지난해 그리고 지금 3월 5일 따끈따끈한 리포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마트, 이제는 제가 방송에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